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의 그 영원한 네. 소원은 개헌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줄기차게 이제 말씀을 해 오셨는데 6.3 지방선거와 함께 이제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이번 달 중하순부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부터 먼저 헌법을 고치고 남은 쟁점은 단계적으로 개헌하자 이런 이제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설 전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또 지선과 개헌을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좀 어떤 부분을 짚고 싶으실까요? 아니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이야 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뭐 수건사업처럼 돼 있는데 그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예. 국회에서 벌써 개헌 특위만 해도 한두 번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꼭 여야의 어떤 충돌 때문에만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개헌이라고 한다면 뭐 왜 우리가 흔히 블랙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요거 원포인트식으로 개헌하고 또 뭐 좀 한 6개월이나 1년쯤 뒤에 또 개헌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집중적으로 개헌에 관한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이 있지 않으면 네. 이게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단계적 개헌이니 하는 것들은 아마 거의 이론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 아래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분위기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지금 같은 분위기 내에서는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한 사안부터 헌법을 고치자 이 부분은 5.18 헌법 전문을 수록을 하자 뭐 이 부분이진 거죠? 예, 그거 포함해서요. 네. 아주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 이게 뭐 강령, 당원 당규 뭐 이런 데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하자. 이 개헌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조금 더 수기를 해서 하자. 예. 근데 일단은 1987년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순차 개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9번 개헌했나요? 그거 보면 다 뭐 쿠데타, 독재 뭐 이럴 때 마지막 개헌도 87년에 그 시민항쟁으로 된 거죠.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그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개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개헌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떤 정치의 복원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개헌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고요. 일단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의견을 모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제헌절에 개헌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야 대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네. 이 개헌으로 여야가 이제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에서 수구해서 개헌을 이루기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톱다운 방식,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대표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개헌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차 개헌을 해 나가는 그 수밖에 뭐 현재로서는 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 쉽진 않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쉽진 않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이 양당에 한 발자씩 이제 물러난 그 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민주당은 3월 9일 처리안을 현재 내세우고 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바로 이런 게 미국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처리에 좀 속도가 이제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그 비준동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그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오히려 이제 남은 거는 국회에서 이런 속도가 미국의 요구하고 어떻게 그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의 여건이 우리 국회의 진전 속도와 그 미국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잘 절충해서 그 어떤 미국 행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큰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일이 남지 않았나. 그런 정도고 우리 국회의 속도는 미국의 요구에 그러면 대략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3월 9일이면 한 달여 후쯤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설득에도 또 관세 인상에 대응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뭐 미국만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가요? 트럼프 행정부 따로 있고 미국 의회 따로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정상회담에서 대략 합의했으면 그냥 빨리 하지 뭐 하는 거야? 뭐 안 하면 다시 올릴 거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서럽죠. 근데 국제 정치 현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서둘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우리 장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이 일단 그 관보에다가 게재하는 공시 절차를 그냥 뭐 예정대로 밟겠다 해서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없죠. 뭐 일단 국회에서 빨리 그 특별법 제정을 해서 봐라 우리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현재 가장 커다란 이슈가 바로 그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둘러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인 것 같고 대내적으로도 많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짚어볼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연일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이게 만약에 주거용이 아니면 이익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 또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는 건 이분법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SNS 메시지 부동산 시장 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최근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요. 예, 뭐 부동산 그쪽 분야에서 시장 분석하는 분들도 뭐 한 3, 4월 되면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일종의 이 게임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약간 심리전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양도세 그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해줄 것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난 이거 이제 더 이상 유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심리적인 전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물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 없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법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시장이 또 거기에 맞춰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거지. 네.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만든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기 때문에 좀 효과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너무 좀 거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팔고 싶은데 좀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을 유예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아주 미세한 정책적인 보완 장치 같은 거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해주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주택자 저도 발음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요. 네. 예, 다주택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좀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좀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아니 지금 당장요. 대출 규제 해놨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제로 저 서울 전역 다 묶어놨죠. 네. 지금 팔래야 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정부로 이 바뀌었을 때 다주택자들은 아마 이재명 정부 때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 그거 연장 더 안 할 걸 이렇게 이미 다 저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계속 위협하고 우리 그 연장 안 합니다 뭐 얘기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네. 5월 9일이라는 날짜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다만 그거를 더 연장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건 이제 그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할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변수를 이미 저는 다 그 정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이라고 그래야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집이라는 게 뭐 1, 2개월 만에 후딱 팔아치우고 이거 힘들거든요. 그때까지만 계약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기술적인 적용됩니다. 문제고 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약을 하면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뭐 몇 달씩 또는 1년씩 막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주택자들은 자기의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연일 그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진짜 대통령이 뭔가를 그 하고 싶어 하면 정책적으로 내놔야 된다, 정책을. 네. 말로만 저럴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네. 개정 유예를 해 주었는데 이게 사실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이제 주로 서울이니까 서울시장이 당이 바뀌어도 네. 다른 사람이 돼도 이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이제 이 정책이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걸 이제 시행령이 할 게 아니고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법제화할 수 있는 수준은 법률로 묶어놓으면 네. 혹시 이 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든 또 서울시장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아니면 민주당 출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든 관계없이 이 부동산 정책은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좀 믿게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대화를 통해서 이 국가의 이제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일관돼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영수회담도 그 하나의 좀 안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합당의 여부를 묻는 전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제안했고 또 원내 의견도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이제 그 방안들이 당내 갈등을 이제 봉합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합당 문제, 합당이 될지 현재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명계들은 합당이라는 대명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방법과 절차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왜 여기서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제안을 하느냐. 네. 이거는 뭐 지방선거 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합당을 하자고 선언한 게 아니고 네. 제안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절차의 전격성 뭐 그다음에 시점상의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초선, 재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던 초선, 재선들이 갑작스럽게 찬성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 본인의 명분을 강화하면서 그 상대 진영, 그러니까 저 친명계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지금 계속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이런 데서 볼 때도 뭐 이제 뭐 절차와 방법 정도는 상당히 보완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 네. 합당이라는 것이 워낙 그 명분상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선거에는 현재로서는 양당인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있어서 선거 전에 합당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뭐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서 하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청와대 기류도 꼭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합당이 그렇게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또 일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갖고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뭐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없다는 운동 뭐 네. 다음 공천 때 두고 보자 다 뭐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고받는 걸 보고 전 좀 약간 경악했어요. 야,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이게 국민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어쨌든 이건 정청래 대표가 잘못을 한 겁니다. 이걸 당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기 과정 없이 너무 섣불리 던졌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뒤늦게 막 주워 담고 있는데 뭐 여기서 또 저 지방선거 전에 합당 안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참패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절충안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당내에서도 뭐 당원 투표 같은 거 들어가면 네. 나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하겠다라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과연 될까? 점점 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될지 안 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네. 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우리 그 과거 정치 문법에 따른 정당 대표들처럼 뭐 괜찮은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또 뭐 이 사안도 역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거취 압박을 받아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만약에 그 내일까지 사퇴 그리고 재신임 요구가 나온다면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상대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그 정치적 그 부담을 져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자리를 걸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그 조건부 동의 뭐 이런 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사퇴 요구를 했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준 사람들은 서울 시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자리를 걸고 장동혁 대표와 뭐 이 거취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정략적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세훈 시장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당을 위한 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예. 그거를 마치 자리를 걸고 나랑 한번 게임해보자는 식의 약간 희화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부적절한 지금 제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놔야 할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뺄셈의 정치가 아닌 어떤 덧셈의 정치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예. 무슨 뭐 게임을 하자 이런 식은 이거는 그
제1야당 대표다운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적절한 역제안이었다. 네, 성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좀 이상하죠.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내가 사퇴 예고할 테니까 내가 그 당협위원장 곧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게 돼 있는데 내가 그거 걸 테니까 한번 합시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약간 좀 기가 막혀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때. 네, 근데 이게 무슨 승부수가 아니에요.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러니까 이게 자리 걸고 한판 뜨자. 여기서 자신 없으면 입 닥쳐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예, 이거 뭐 깡패 집단도 아니고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옛날에 제왕적 총재들도 네. 총재한테 막 의원들이 달려들면 그래도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뭐 지분도 좀 주고 이렇게 애둘러서 끌고 나갔지. 이런 식으로 우리 전당원 투표에서 당신 나하고 한번 누가 얘기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장동혁 대표 이 사람 아직도 정치인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굉장히 말을 잘 잊지 못하시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부 얘기를 했지만 네. 자 그런 계속해서 그 압박식의 표현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정책이에요. 정책을 내놔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이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일단 청와대에서 뭐 계획 없다. 뭐 일단은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여야 대치가 심하니까. 네, 특히 우원식 의장이 지금 추진하는 개헌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개헌 자체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여야 정치가 이제 복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야 대표 또 대통령 뭐 영수회담이 됐든 대표회담이 됐든 좋습니다. 그럼 회담을 해서 뭐 개헌 논의를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은 영수회담으로 개헌 시작하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날 때 700일 만에 만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영수회담 수혜를 밝혔었는데 이제는 또 공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넘어간 영수회담 그런 또 상황이 됐네요. 이제 기자 대기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